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양분환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도 없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예, 저 오늘 휴가셔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대통령도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기자 나부랭이가 어디 휴가를 가느냐. 아니죠. 우리 장 기자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재충전하고 오셔야죠. 네, 딱 사흘 쉬었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다. 3년 만에. 아이고, 오랜만에 가셨네요, 휴가를. 네, 아니 사실 제가 따져보니까 윤석열 정권 이후에 한 번도 네. 휴가를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끝나고 진짜 네. 힘들었는데 딱 사흘. 의원님도 휴가를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휴가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눈 감으면 휴가예요? 대통령께서 눈 그렇게 감으면 휴가죠. 잠자는 게 휴가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만큼 우리 취재 편의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예. 잘못된 점을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네. 보도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주고 고생하셨습니다. 잘 갔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승리 못해서 또 못 가셨을 텐데. 그렇죠. 예, 네. 대선에서 승리 못했으면 휴가고 네. 뭐고 또 계속 일이죠. 저도 이제 금년에는 대선에 승리했으니까 예, 의원님도 좀 가볼까 합니다. 예, 예. 그 대통령 가실 때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모발 이식을 하려고 몇 번 날짜를 잡았는데 모발이시고요? 예, 모발 이식 하려고 그랬는데 예. 탄핵 때문에 못하고 대선 때문에 못하고 계속 이번에 또 아니 근데 전당대 때문에 못하겠어요.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헤어는 괜찮으신 편인데. 아, 색깔도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투쟁하다가. 네, 정치하시니까 아무래도 예전하고 많이 다르시죠. 야, 힘들어요. 피부 톤도 나빠지고 잡티도 많이 생기고. 예, 여러분 그 양분환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 15분이에요. 원래 영장실질심사가 딱 떨어지는 뭐 2시, 뭐 3시 그렇죠. 근데 왜 되게. 15분일까요? 글쎄,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오늘만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윤석열 피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앞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10년은 분량, 네. 양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을 3시에 하려다가 2시 할 수도 2시로 잡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오히려 이게 앞에 사건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3시 정도가 된데 좀 당길 수도 있다. 네. 또 영장을 하는 판사도 다른 또 공적 업무도 있다 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발부 여부가 중요하지. 그렇죠. 남세진 판사가 이제 영장을 이제 최종 그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길어질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도 장광설을 늘어놓았던 윤석열 피고인이 이번에도 내가 직접 다 설명을 하겠노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종의 최후 진술처럼 다 들어줄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윤석열 피해자가 장광설을 늘어놨는데 이번에는 더 심한 장광설을 하겠죠. 본인도 이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광설을 하고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피의자들의 편서를 다 들어주지 않고 제재한다면은 변호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의무가 없죠. 필요성이 없고 통상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검사가 기다리죠. 기다리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검사를 영장 청구 기다리다가 초조함 때 수명이 10년씩은 단축됐을 거라고. 뭐 다 끝났는데 결론을 안 내죠. 제가 제 경험상 중요한 사건은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당일날 오후에 영장 신문을 심사했는데 퇴근 전에 나온 경우는 거의 한 건도 없었던 것 같고 빵건이다. 밤 12시에 나온 것도 거의 절반도 안 된 것 같고 이길 새벽에 보통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오늘도 이길 새벽 10일 제가 봐도 새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또한 사실관계 법리를 판단해서 죄가 된다 치더라도 과연 윤석열 사건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구속 여부가 필요성을 판단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법원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보통 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는 그 뻔한 거 뭐 다 결론이 났는데 왜 그러냐.
괜히 고심하는 형태를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검찰 검사들은. 청구한 측에서는. 예. 그런데 이 사건도 예. 윤석열 사건에 대한 혐의 사실도 매우 중하죠. 5개가. 네. 중하고 여기에 대한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조특검의 성격상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5개 범죄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 직접 증거를 다 확보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고 네. 이것은 당연히 뭐 조특검 입장에서는 뭐 심리할 것도 없이 오늘 오후에 당연히 나오라고 네. 심지어 그걸 기대를 할 것입니다만은 네. 아마 법원에서는 이게 새벽 정도 고심한 실제로 고심할 수도 있고 네. 고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아, 법원에서. 네. 예. 어쨌든 이제 그 실질 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로 인치돼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구속 여부에 따라서 계속 서울구치소에 있든가 아니면 집으로 가든가. 그렇죠. 이제 이게 옛날에는 예.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하게 되면은 예. 발부 전까지 인치라고 하죠. 예. 어디에 사람을 두어야 되는데 네. 옛날에는 네. 검사실에서 검사가 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아. 옛날에는 그 주요 사건 경우에요? 아니면 주요 사건의 경우도 아, 예. 그렇습니다. 잡범들도요? 잡범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오. 잡범들은 유치장에 넣을 수가 있는데 예. 되게 사회적 신분 있는 사람들은 네. 검사실에서 같이 검사 데리고 있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검사실에 두면 안 되고 인치 장소를 영장에다 검사실 쓸 수도 있고 유치장 쓸 수도 있고 네. 구치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검사 재량입니까? 검사실로. 예. 그 저희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사회적 신분 있는 사람들은 예. 검사실에 데리고 그것도 있었죠. 특혜 아닙니까, 일종의? 특혜죠. 예. 근데 아마 지금 법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치소 아니면은 네. 유치장입니다. 유치장이다. 그럼 구치소로 하게 되면은 예. 제가 알기에는 아마 신체 검사 절차를 밟을 걸요. 신체 검사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참 인간 좀 체면이 좀 구기죠. 예. 구치소로 하게 되면은 그런 신체 검사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제가 뭐 확실하지 않았지만 예. 그 유치장도 가도 그와 유사한 유치장은 구치소만큼은 정밀한 신체 검사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치욕적이죠. 거기서 대기하는 게. 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은 예. 집으로 가고 영장이 기각되지 않으면은 구치소에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네. 유치장에 있으면 이제 구치소로 이감을 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미결수로서 이제 그 수인 번호를 받게 받는 되는 거죠.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지금 특검에서는 유출됐다고 해서 이 범인을 색출하여 엄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가 뭐 많은 기자들에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은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덕분에 네.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사유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예. 지금 특검 측에서는 네. 특검법에도 이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도 돼 있어요. 특검은 13조가 12조 될 겁니다. 특검법 13조에.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예. 박총경에 대해서 예. 여기 1차 첩보영장 저질 때 참석했다. 예.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냐는 사실과 다른 네.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파견받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아마 이 파견 경찰관들이 예. 요 구속영장 유출 혐의도 조사할 같이 겁니다. 조사를 아마 하게 될 거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 예. 이거 될 소지가 크죠. 어허.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영장이 유출돼 갖고 윤석열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의문 훈장 탄 것도 아닌데 왜 유출을 왜 했을까? 이걸 유치하냐라고 생각이 들기가 쉽죠. 네.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이 사건이 영장 발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판까지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영장 발부되도록 진술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보수 쪽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무슨 김성원 차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또 그 변호인 입회하에서는 예. 그 변호인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는데 예. 그 변호인 입회에서는 진술을 잘 안 했는데 예. 그 사람 나간 뒤로는 진술을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예. 지금 윤석열 영장 발부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윤석열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아, 예. 윤석열의 총신들이지. 예. 충신들. 예. 총신. 총신. 예. 총신. 예.
충신하고 총신 다르죠. 예. 총신. 총신들인데 예. 이 총신들이 결국은 나가 살기 위해서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신이 바로 직접 증거된 거죠. 예. 이것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보수 그룹에 알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누가 배신자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진술이 다 나 때문에 윤석열이 구속되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고 예. 그럼 이 사람들 재판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심리적 부담을 안고 그렇죠. 진술을 예. 약간 희석시킬 수가 있죠. 야,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거죠. 끝까지 수사 이제, 방해죠. 예, 얼거매고 예, 영장 청구 수사 방해, 결국 재판 방해, 수사 방해죠. 재판 방해, 수사 그 방해다. 목적이 아니면은 이게 무슨 훈장 타고 예. 윤석열 피해자가 대통령 재직 중에 뭘 잘했다는 뭐 공로 예. 사실도 아닌데 왜 이것을 유출하겠습니까? 예. 와, 지금 역시 의원님께서 오시니까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그 의문점이 바로 풀리네요. 그 가능성이 커요. 예, 어제 이제 전직 검사들 두 분 네. 오셔가지고 이게 유리한 것도 아닌데 왜 했냐. 결국 그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엑스맨들 아니냐. 헌재 때부터 그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더니 아니 그런 굉장히 그렇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계산된 행동이죠. 예, 이렇게 봐야 저는 되는 그 거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정치적 큰. 목적이죠. 예, 이게 지금 당장 예,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유출이 됨으로써 총신들은 직간접적으로 지금 비판에 직면했을 겁니다. 보수 세력이나 자기네 내부에서 내부로부터 예. 배신자라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낙인 찍어서 윤어게인 집단으로부터 비토받고 비판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위해나 위협을 그렇죠. 당할 그러면 수도 있는 거 이것은 아니겠습니까? 비판과 받으면 이 사람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란 수사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내란과 의한 수사가 남아 있는데 예. 그럴 때마다 또 어떤 총신이 불려 나올지 몰라. 예. 그런데 앞에 총신들이 불리한 진술을 해서 예. 많은 이러한 비판과 어떤 이짐에 예. 이짐 일본 말인데 아무튼 그 따돌림? 따돌림 이런 예. 걸 받았다는 소식 듣게 되면은 예. 다음에 나오는 총신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것도 한 윤석열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인들은 예.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의 최종적인 결심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66쪽으로 이어진 첫 번째는 뭐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왜 그러십니까? 있으면 나도 이제 빌려서 올라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뭐 법조 기자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어제 뭐 나온 전직 검사들도 하는 얘기가 이 큰 따옴표 안에 팩트들이 상당히 빼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성훈 예. 경호차장, 그 다음에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검찰 때부터 데리고 있던 그렇죠. 총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옴표 속에 얘기한 건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렇죠. 라는 주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녹음 뭐 이런 내용들도 갖고 있지 않게 전화 녹음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 비화폰을 통해서 예. 녹음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건 나보다는 윤석열이 지시해서 나는 이행한 일종의 부하 수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처벌을 좀 약하게 해주라.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다 진술을 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포함한 그 세력들이 낙인을 찍어서 끝까지 괴롭힐 목적? 그렇죠.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옴표가 중요해요. 예. 그게 다 직접 증거가 된 겁니다. 직접 증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런 따옴표 안에 직접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따옴표 안에 진술한 사람들의 그 총신의 진술에서 윤석열이 구속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 이것이 전파가 되고 보수 세력에게 공유가 된다 보면은 이분들이 심리로 위축되겠죠. 그러면 재판에 가서도
따옴표 말을 그대로 할지도 약간 의문이 들고. 아, 예? 뭐 이를테면 특검의 수사가 너무 위압적이고 그렇죠. 강압적이어서 가서 또 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헛소리할 수가 있죠. 아, 자유스러운 재판. 분위기가 아니었다든지 예. 여기다 내가 왜 따옴표 안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총신이 이 사람들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지. 특검 수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특검 이제 총신 시작이죠. 앞으로도 총신들이 와야 되는데 네. 이 총신들이 내가 말을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게 나중에 공포가 돼버리네. 예. 이런 부담을 느끼겠죠. 예. 그리고 부모 형제 아니고요. 나중에 최후적으로 형사 책임을 분담할 입장에 오게 되면은 진실을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예. 그 총신이라 해서 너무 서운해 할 것도 없어요. 보수 세력에서. 이거 예. 이 총신들에서 예. 비판한 자들도 예. 자기들이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 이 총신들처럼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다. 방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두 가지만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의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에는 윤희숙 전 의원,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이렇게 새로 임명이 됐다는 사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성이 없어요. 왜 어찌려고 저러는지. 국힘은 반성이 없다. 네, 반성이 네. 전혀 없어요. 예. 네, 네.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어쩌고 저런지 저러다가 충청 자민련처럼 예. 이제 지역당에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남 자민련. 영남 자민련으로. 예. 그런 전혀 계획의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도로 친윤당이 돼버렸어요. 도로 친윤당이 된 거죠. 예. 아니 지금 윤석열은 교도소하게 생겼는데 예. 어떤 미련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친윤 세력들이 중심 세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언더찐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치 그렇죠. 국민의힘 예. 사이에서는 이게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대권이나 예. 국가적 당의 전반적인 쇄신보다는 예. 그 지역에서 어떤 자기 재선 네. 이렇게 목적이고 제가 이 야당을 걱정한 이유는 건전한 민주정치, 건전한 의회 정치가 되려면은 야당도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야지 건설적인 비판과 서로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가장 부합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서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한쪽이 찌그러져 버리면은 네. 건강한 민주주의, 건강한 의회 정치가 이렇게 잘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요새 보면 조갑재 씨가 제일 현명하게 예. 국민의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는 게 맞다. 그렇죠. 니네들이 예.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반성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이제 자기 꾀를 내는데 전부 예. 죽을 꾀만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특검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줄줄이 다 조사 받으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범 한덕수를 포함해서 뭐 최상목 뭐 이런 국무위원들 그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어제 보니까 윤상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던데 김 무슨 김영선 예. 뭐 그다음에 그 양평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예. 뭐 출국금지하고 김선수 뭐 등등에 대해서 김선수가 김선교 김선교 그게 역시 예, 의원님 역시 두뇌가 명석하십니다. 예, 김선수 변호사하고 대법관이시네요. 김선수 대법관이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사람들한테도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이 영장 청구될 때 이거 다 유출될 수 있어. 그렇죠. 예, 예. 당신들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틀리지만은 다 발설할 수 있어. 김건희 특검에서도 예. 그래 방금 김영선 뭐 예. 윤상현 김성교 포함해서 결국 정점 김건희 예. 씨가 아닙니까? 예.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 누군가 영장이 청구됐다. 또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겠죠. 예. 그럼 거기서도 또 수사 방해가 되는 것이 예. 똑같아 심리전으로. 근데 이제 이 유출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감내하고도 더 정치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자기 편이 쪼그라든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거든요. 예. 업무상 비밀 누설죄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예.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여기서 뭐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의 진술이 누출당한 네. 진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변호사들은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 예. 첫째는 예. 설마 특검이 우리를 수사하겠나? 아. 왜 안 할 그러냐? 거다? 예. 왜 그러냐? 왕왕이 옛날에 예.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변호인들이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죠. 네.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일반 잡범에서도 이거 돌려봅니다. 음흠. 유출하는 게 돌려보기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러한 잡범에 있어서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아니죠. 그냥 대비를 해보고 네네네네.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 잘 수사를 안 했죠. 그래서 비록 정치적 목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네, 것 같고 두 번째 예. 수사를 흔들면 이것 갖고 우리가 구속될까? 구속 안 됩니까? 유출로는? 뭐 구속할 수도 있죠. 질이 나쁘면. 그렇죠. 아니 근데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네. 보면 네. 박관천 전 경정이 지금 경호차장이시지만 예. 그 문건 유출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라서 구속된 건가요? 아니 경찰에서 경찰이라고 구속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안을 보는데 네. 이 건도 예. 이제 특검의 의지인데 네. 구속을 못할 이유도 없죠. 만약 수사가 특검 의지. 특검 의지죠. 예. 그러면 영장을 윤석열 변호인단도 문건 유출로 구속될 위험이 있는 거 요 아닙니까? 영장 유출 업무상 비밀 비밀누설로. 누설. 예. 예. 그러면 자기가 구속되면서까지 이거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였을 것이다. 통상 영장을 복사를 해서 네. 변호사들끼리 공유하고 그 지인들끼리 봄으로써 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것 예.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통상의 업무법이다. 통상의 업무법이는 예. 수사를 안 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기도 형식은 통상의 업무법이라고 주장하겠지만은 언론에 조출했죠. 네. 기자들에게 예. 그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은 이게 그러한 변설을 할 것이지만은 형식이 틀리다 이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뭐 그래 죄 되면 뭐 얼마나 우리 영장을 청구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영장 청구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은석 네, 특검이라면, 조은석 특검이라면 100%. 네, 또 이런 것이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압수수색 영장을 했어도 네. 그러면 뭐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변호사들이요 통이 적어서 영장 청구 안 해도 데려다 조사만 해도 그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새 근데 가슴이라.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네, 수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만천하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죄질이 얼마나 나쁘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특검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저는 마련된. 그것보다는 네. 물론 윤석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네. 그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예. 이것이 확보되는 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란다면은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요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큽니다. 플러스 요인은 산발적으로 전부 언론에 공개됐던 범죄 사실입니다. 네. 이번 영장 범죄에서 새로운 범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조사할 때마다 조특검이 국민주권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때 다 알려준 걸 종합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컨대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좀 보다 더 직접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제 총은 경호관 니들이 더 잘 쏴. 그러니까 경찰한테 총만 보여줘도 경찰이 그렇죠. 두려워할 거야부터 시작을 그게 해서 그런 거 함으로써 아주 얻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러게 하면서 이득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네. 수사 방해 많아서 크다는 것이죠. 수사방해. 특검은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특검은 손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소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요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남아 있는 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영향을 있다.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사실은 예. 상당히 이제 실수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실수한 게 없어요. 예. 지금 예. 특검에서는 영장을 파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서에서 누구한테 보여주면 다시 해설했다는 겁니까? 네. 근데 영장이 청구되면은 피의자 측에서 영장 청구에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법원에 가서 요청해 복사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것은 법원에서도 잘못이 없죠. 복사해줘야죠. 그렇죠. 복사본을 가져간 변호사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 복사해간 변호사가 유출의 범인으로 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 이론상. 그러나 예. 최소한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어렵다. 예. 변호사들은 이 정도만으로도 엄청나게 쇼크를 먹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조은석 특검팀이 굉장히 기민하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신속하고 기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거 확보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청동 안가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입수해서 상세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아마 CCTV 그것은 특검에서 했는지 경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마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저는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다음 포렌식을 하고 예. 누가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내용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예. 거기에 등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이제 수사를 하냐가 예.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면 일단 그 삼청동 안가 모임이 우리는 이제 12월 4일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11월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이때도 김주현 민정수석을 필두로 해서 모임이 있었다는 거고 예, 그날은 이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상 통과된 날이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정부의 민정수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무슨 법무팀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김주현 민정수석이 굉장히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같이 근무할 때 보면 촉이 빠르고. 김주현 수석하고도 같이 일하셨습니까? 제가 같이 저는 그 엄사선 오래 해가지고요. 조은석 특검하고도 같이 일하시고. 유명한 사람들 다 같이 근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같이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성향을 잘 알죠. 제가 다 했죠. 박성재 장관과도 같이 근무했고. 다 같이 근무했는데 같이 근무의 자랑인가 뭐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근무해서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것은 저의. 그런데 굉장히 이 촉이 빠르고 정무적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김주현의 능력을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필요로 해서 아마 11월 달에 보였으면은 이제 계엄을 논의했는지는 좀 시간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당연히 논했겠죠. 그 뒤로도 김주현 수석이 국민의 여론의 정세를 파악하고 사회 여론을 듣고 일하는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보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인사하고 오자마자 검찰 인사에서 했고 중요한 것은 그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 통화하고 이걸 하고 나서 황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물론 김건희 씨하고 김주현 민정수석도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황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그렇다면 당시 중앙검사장이었던 이창수 검사장과 김주현 수석과 뭔가 통화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 뭔가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윤이 김주현하고 통화를 하고 김주현과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황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은 김주현 수석과 이창수 검사장과의 통화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심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주현과 심우정. 그럼 심우정과 이창수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닌가요? 그게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총장이 송경호였어. 송경호였나요? 그리고 나중에 10월 달에 통화할 무렵에가 심우정을 바뀌었을 겁니다. 9월에 심우정 바뀌니까. 그때도 또 심우정하고 김주현이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무혐의가 송경호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가 부산으로 가. 5월 달에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5월 이원석, 송경호 팀이 김건희 여사를 포털에서 주장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송경호는 부산으로 가고 그 대신에 누가 왔냐? 이창수가 왔죠. 5월 달에 온 겁니다. 이창수가. 그러니까 황제 조사 시장에는 누구였냐? 이창수였어요. 맞습니다. 이창수하고도 김주현하고도 통화가
있었을 있을 것이다. 겁니다.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실무적인 9월달에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총장이 되고 나서 김정갑 또 비합헌 통화를 하고 나서 그때는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무혐의가 되고 중앙지검에 고발된 명태균 사건을 참고적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 전 수사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김건희 씨 법률 문제에 네. 대해서도 깊이 개입했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용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CCTV를 확보를 해서 CCTV를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종합을 하고 있는데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새로 드러난 사실은 국무회의조차도 5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 2분이었다. 네. 라는 이제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진 것 같아요. 이 2분 만에 국무회의를 끝냈다라는 것은 그냥 통보하고 끝, 뭐 별다른 절차를 갖기엔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회의 이제 심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지금 영장에 청구된 것처럼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전을 다 정상적이라면은 네. 국무위원들 다 출석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2분이 아니라 진지하게 토론했어야 되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무위원 9명의 10명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통보도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저쪽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급하니까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만 통화했다는 게 참 편의적이에요. 예, 참 편의적이고 예. 그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그렇죠. 예. 뭐 외국에 있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화상이라도 참석시켜야지 예. 절차를 준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서울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예.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만 소환했다는 것은 자기 뜻에 가치한 사람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진지한 의사가 없이 했다는 것이죠. 네. 이분이니까 한덕수 총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국무회의에서 자기는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네. 그 한덕수 말을만 들어봐도 진지한 토론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이게 어떤 보강해 보려고 이제 계엄선포문까지 허위를 만드는 결과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이제 증거인멸을 구속영장에서 중요히 보지 않습니까? 네. 영장 범죄 그런데 영장 범죄 사실 5개 중에서 2개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죄예요. 방금 말한 국무회의 2분 안에 끝내놓고 네. 실제로 한 것처럼 네.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제명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지만은 실제는 증거를 만들어낸 네. 거죠. 예. 그리고 비합헌 서버를 삭제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증거를 그렇죠. 없애는 것이죠. 예. 그래서 5개 범죄 사실 중에서 2개가 증거인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 기각은 못할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 기각은 못한다. 예. 근데 사실 의원님하고 저하고 비상계엄 이후에 진짜 수십 차례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예. 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지귀현 판사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예?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구속 취소했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즉시항고를 할 거다 했는데 심우정이 또 그걸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설마 오늘은 그런 일은 없겠죠?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부분을 맞췄어요. 네, 어머님 다 맞추셨어요. 저는 거의 다 맞췄고 네. 제가 윤석열 구속영 청구도 7일 8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7일 8일 했는데 하루 틀렸어요. 네. 그리고 직위원 즉시항고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를 제가 확신한 이유가 사법부가 네. 직위원 처음에 김성훈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부터 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부가 네. 1차 김성훈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검찰이 기각해서 3번, 4번 만에 청구를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직위원이가 난리를 폈습니다. 세 번째는 조희대가 파기환송하면서 난리를 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죠. 네. 사법부의 비판이. 여론이 들끓게 되니까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을 다 안 잡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소추의 재판도 포함된다고 선언을 하죠. 네. 이 재판은 변한 것이죠. 네. 지금 재판으로 굉장히 많이 변한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김용현이가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렇습니다. 노상호도 발부됐죠. 네. 추가 영장이. 그렇습니다. 문상호도 영장이 문상호. 예. 발부됐죠. 예. 윤석열 똑같은 괴입니다. 이거 같은 기각할 괴다. 수가 없어요. 예. 첫째, 지금까지 사법부 변화된 행태, 예. 그 국민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했을 때의 본인들이 했던 변화된 모습. 네. 두 번째, 다른 공범과 관계에 있어서 하수인에 불과한 3명이 추가 영장이 다 발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영장을 기각하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영장을 기각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검찰이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문매를 맞은 것처럼 네. 사법부의 존재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구조상으로 기각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어쨌든 논리상으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0% 영장은 발부된다. 그리고 조특검이 그것도 잘한 겁니다. 예. 먼저 산발을 세운 것이지. 산발이? 예, 세가리 산발. 예, 예. 김용현, 예. 문상호, 노성환이 발부돼서 딱 맞는 거죠. 오, 예, 예. 산발이를 추가로. 예. 예, 김용현 거기다가 노상훈. 윤석열 딱 올리니까 법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다 이 엄청난 아마 이 저는 기획과 전략 속에서 이것도 전략을 썼을 거라 수사 전략 속에서 수사 전략. 나온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구속기가 만료가 예. 되니까 예. 시간에 꼈겠지만은 윤석열의 영장 청구 시점을 이렇게 잡는 것도 산발이 빌드업이다. 산발의 비도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칭찬하고 있는 거 모르겠네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윤상현 의원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음 주면 김건희도 소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예. 윤상현 의원, 김성교 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범죄 사실이 관여돼 있고 김성기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윤 의원에 대해서도 예. 이 녹취 파일에 나와본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네. 진실을 규명할 사안이고 또한 제가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은 네. 백화점식 같아. 삼부특검도 수사를 하고 명태균 게이트도 수사를 하고 네. 또 이번에 뭐 어제 경찰청 압수수색 보면은 네. 저기 원정 도박도 예, 종합적으로 한다는 하는 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한 시기보다는 김건희 씨 소환은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늦어질 수 있다. 예, 예. 뭐 7월 넘기지는 않겠지만은 예.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소환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당장 뭐 오늘 내일 뭐 그건 다음 아닌 주 것 같아요. 초 이렇게 소환할 사건을 생각은 여러 아니다.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봤을 때 이 예.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소환할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7월 중하순 이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시면.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얼개를 다 갖춰놓고 예. 산발이 세워놓고 빌드업 예. 해놓고 예, 그 그럴 것 다음에 같아요. 이제 김건희 얹히는 예. 방향으로 간다. 예. 예. 그렇군요.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구속되면 다음 주에 김건희 소환할 거다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었는데 그건 다 틀릴 가능성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빌드업이 중요하거든. 그럼 밑에 사람을 먼저 구속이 된다. 네. 밑에 네. 김건희와 관련된 사람들 밑에 하부 구조가 구속이 된 후에 김성희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렇군요. 내가 예. 수사하는 놈 나는 그렇게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종범들은 다 구속됐는데 주범인 윤석열이 활개치고 다녀가지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반바지 발버를 언제까지 봐야 되냐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매듭이 지어지는지 저희가 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요. 다음엔 예.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